네, 그래서 일단 연습 문제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거 관련돼서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책은 크게 저희 주교재인 고켄바흐랑 사실 이게 그 강의에서 잘 보시면은 네 번째과 다섯 번째 책에 이 프라이드버그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을 좀 눈여겨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재밌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제가 다른 풀이를 하나 발견한 게 있어가지고 그 풀이 때문에 준비한 거고요. 제가 원래 얘를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 리얼 넘버의 이너 프로덕트가 그냥 곱하기라는 성질을 써가지고 이걸 증명했었거든요. 즉 U를 F 스타일 1으로 잡아서 존재성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유일성은 그냥 두 개 있다고 해놓고 보이면 끝나는 거라서 걔는 따로 보이지 않았었죠. 근데 이 방식 말고 조금 돌아가는 방식이긴 한데 나름 오소고널 컴플리먼트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연습할 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파이나이 디멘셔널을 가정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아니면은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마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인 경우에는 x라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를 항상 커널과 커널의 펄프 스페이스로 쪼갤 수가 있어요. 사실 얘는 굳이 커널일 필요도 없죠. 임의의 सब스페이스 하나랑 그 सब스페이스의 펄프 스페이스로 쪼갤 수가 항상 있어요. 다이렉트 썸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하면은 이 문제를 조금 재밌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커널 f가 x 자기 자신이면은 u를 그냥 제로로 잡으면 되죠. 왜냐면 모든 제로, 그러니까 커널 f가 제로란 소리는 그냥 f가 제로 펑션이라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u를 제로로 잡아버리면은 딱 원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커널 f가 논 트리비얼한 서스페이스면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벡터를 찾고 싶은 거냐면은 알파를 펄프 스페이스에서 뽑을 거예요. 그런데 제로는 아니게 되니까 이 f 알파는 논제로가 되겠죠. 그랬을 때 그냥 노멀라이즈 한 거를 가정하고 뽑아올 거예요. 그럼 이제 u라고 하는 벡터를 이렇게 정의를 할 건데요. 이렇게 정의가 되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f 알파가 그냥 스칼라기 때문에 벡터에 자연스럽게 곱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xu를 계산을 해보면은 f 알파의 알파고 그건 스칼라가 나오겠죠. x 알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여기서 약간 그 트릭을 좀 써야 됩니다. 어떤 트릭을 쓸 거냐면요, 얘를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f x 알파 빼기 f 알파 x,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얘를 계산을 하면은 fx가 그냥 스칼라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둘이 같으니까 항상 제로가 되네요. 이 테크닉이 그 호몰로지컬 알제브라에서 되게 자주 쓰이는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런 테크닉 한번 쓰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커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저 친구랑 이렇게 되겠죠. u랑 내적을 하면 제로가 돼요. 왜냐면은 u는 커널 f의 원소랑 펄프 스페이스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열심히 전개를 해보면요,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건 이제 뭐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예,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fx에, 잠시만요, 제가 u가 아니라 이게 알파입니다. 알파고 이게 지금 1로 가정했기 때문에 fx가 정확하게 여기도 알파예요. x f 알파라는 거고 이게 저희가 정의했던 x u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필요 없었네요. 얘는 필요 없었고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러한 U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제너럴한 경우에는 맞는 방식인 것 같아서 이 방식을 제가 작년 필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유일성 보이는 거는 또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걔는 너무 반복적인 테크닉이라서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다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사실 계산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그냥 이거 식 세우는 것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였냐면은 이 그 most fitting이라고 하는 거는 ax equal b라는 거에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찾는 거죠.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찾기 위해서 a 트랜스포즈 ax, a 트랜스포즈 b를 계산을 하셔야 하는데 이 a 트랜스포즈 a가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그 인버터블한 매트리스로 나와요. 그럼 x가 유일하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a 트랜스포즈 b를 직접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저 a랑 b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적어 볼게요. 지금 이 부분을 주위에서 보실 게 사실 얘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1t에 c0, c1이고요. 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C0, C1이 사실 저희 지금까지 썼던 X, Y 같은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우셔야 합니다. 앞에 1이죠. 다 1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 1은 여기서 온 1이고요. 일단 그거에 대응되는 T랑 Y는 일단 T는 이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T죠. 그래서 저기를 1, 1, 2, 2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C0, C1을 모르는 상태니까 적어주시고 이 친구들의 결과들이 각각의 Y 값들 2.2, 2.3, 4.5, 4.7 이렇게 되는 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A 트랜스포즈를 실제로 다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식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혹시 이 친구 2x2 매트릭스에 대한 인버터블 매트릭스를 보신 기억이 있다라면은 DA의 -B, -C 이 친구들이 이제 좀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수능 문제였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주시면은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C0랑 C1이 깔끔하게 나와요. 0.1과 마이너스 0.1과 2.35 이렇게 나와서 그냥 단순 계산을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식 세우는 것만 잘 숙지해 두시면은 계산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2x2는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그냥 쓰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얘를 푸는 거예요. 책에 있는 문제는 이겁니다. 얘랑 얘를 계산해 보는 건데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A가 사실 논싱귤러예요. 그래서 E1, E2, E3로 스팬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펄프 스페이스가 이거니까 저 컬럼 A의 펄프 스페이스가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죠. 얘는 트리비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인 경우에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 이렇게 바꿔서 풀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이것만 좀 하나 강조를 하고 갈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자주 쓸 테크닉이라서 어떤 매트릭스에 로우 오퍼레이터를 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냐면요. 널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에 대한 컬럼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은
이 로우 오퍼레이터를 취해가지고 구한 최종적인 행렬에 이렇게 보는 친구들 있죠. 로우 벡터들. 그 로우 벡터들이 트랜스포즈의 컬럼 스페이스에 대한 그 베이시스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트랜스포즈 컬럼 스페이스가 궁금하다, 그럼 로우 오퍼레이터를 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컬럼 오퍼레이터를 취하면요, 컬럼이 이게 맞겠죠? 컬럼 오퍼레이터를 취하면은 반대가 되겠죠? A에 대한 컬럼 스페이스,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에 대한 널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컬럼 스페이스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컬럼 오퍼레이터를 취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둘을 기억을 하시는 게 앞으로 그 뭐 LU분해, 뭐 QR분해 이런 거 할 때 조금 제가 식을 빠르게 찾을 거예요. 그때 그 하는 방식이 얘를 로우 오퍼레이터를 취할 것이냐 컬럼 오퍼레이터를 취할 것이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떠한 그 이 대상 행렬이 A라고 했을 때 A 행렬 앞에 무언가를 곱하면 걔는 로우 오퍼레이터고요, 뒤에 곱하면은 A의 입장에서 컬럼 오퍼레이터가 돼요. 제가 이거 가지고 LU분해였나 아마 그 문제에서 빨리 푸는 거를 하나 보여드릴 그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열심히 저희는 지금 뭐였죠? 네, 얘를 찾아야 되니까 로우 오퍼레이터를 취해야겠죠? 취해 보면요,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이거 어제 한 새벽 2시부터 한 5시까지 이거 계산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 구했어요. 결국에 구했는데 결과 보실게요. 먼저 널 스페이스는 이게 아까 그게 A에 대한 랭크가 3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널 스페이스는 그 디멘션이 1이에요. 널리티가 1이에요. 이 친구는 얘로 스팬이 됩니다. 마이너스 9, 3, 마이너스 2, 1. 얘로 스팬이 돼요. 네. 얘만 봐도 지금 이거 좀 징그럽죠? 이거 사이즈가 95입니다. 루트 95예요. 노름이.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이거 로우 오퍼레이터 취해서 나오는 최종 결과에 나오는 벡터가 이거예요. 1, 0, 0, 9. 그 다음에 0, 1, 0, 3, 0, 0, 1, 2. 네. 이렇게 구하면 이제 되게 간단하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에서 오소고널 베이시스를 찾으라고 했어요. 이 친구들이 오소고널 하지 않죠? 그래서 그 그람슈미트를 쓰셔야 돼요. 저는 얘를 그냥 기준으로 잡고 얘를 V1, 얘를 V2, 얘를 V3로 해서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요, 첫 번째 건 얘니까 그냥 건들지 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가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 세 번째 벡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는 순간 딱 느껴지시죠? 사람이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노름이 루트 1033이고요. 이 친구는 루트 70이고요. 얘는 루트 5죠. 네. 그래서 얘를 기반으로 이제 잠시만요.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 널 스페이스에 대한 베이스 V1, V2, X라고 쓰죠. X1, X2, X3, X4 하면 이 XI들이 오소고널 베이시스를 이루죠. 그에 대한 매트리스를 X라고 했을 때 이 알파1부터 알파4를 찾고 싶은 건데, 결과가 1, 1, 1, 1. 이 얘기죠. 지금 A에서 찾은 오소고널 베이시스로 1111을 한번 컨비네이션 시켜봐라 라는 소리가 이걸 만족하는 알파 i들을 찾으라는 소리죠. 이거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95분의 7 x1, 5분의 3 x2, 35분의 4 x3 플러스 665분의 16 x4. 저는 이걸 찾고서 이게 맞다는 걸 확인하고 한 다음에 네, 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넘기세요. 네.
이거 하나 풀다고 2시간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략한 부분 딱 하나죠. 이 로우 오퍼레이터 취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찾는 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얘를 할 때 이제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얘도 이제 이렇게 넘기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원래 6.7 317번 예제를 보면은 u 벡터가 111이에요. 근데 걔를 그냥 i로만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는 이거죠. 지금 베스트 어프로시메이션의 그 찾는 방식 중에 하나가 gx equal b라는 매트릭스를 푸는 거죠. 그래서 x가 g 인버스 b가 됐을 때 이 친구들이 개수로 갖는 어떤 그 친구들 찾아주시면 돼요. 그건 저희가 찾아야 될 게 g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죠. 근데 g라는 행렬은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순서 거꾸로 쓰셔야 돼요. ij면 ij 거꾸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는 u vi 이거를 다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뭐 g 같은 경우에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갖다 쓸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b는 살짝 다르니까 얘도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3 플러스 2i에 3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죠. 2x2 매트릭스는 빠르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AD-BC분의 마이너스 D 마이너스 A 한 다음에 이거 다 부호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X가 이렇게 나와요. 10분의 1에 5 플러스 3i 마이너스 2 3i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개수로 갖는 그 벡터를 계산해 주시면 그 친구가 바로 U의 S에 대한 베스트 어프로시메이션과 프로젝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 좀 달라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인데 사실 얘는 저희가 한번 했었죠. 저희 튜토리얼 첫날에 했었던 거라서 C까지는 그냥 넘길게요. 이게 돼요. 그 다음에 아이소모피즘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R3에서 V로 가는 아이소모피즘을 V를 이렇게 가는 어떤 함수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러면은 아이소모픽하다는 거를 보일 수가 있어요. C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그라매티스를 구하려면은 노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듀얼 스페이스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노름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추측이에요. 이것도 잠시. 네, 그래서 이 듀얼 스페이스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가 정의 자체는 할 수 있긴 한데 사실 그게 뭐 스탠다드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는 여기서 스탠다드 베이스 잡아올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거에 대한 것도 뭐 스탠다드하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라매틱스가 그냥 아이덴티티로 나올 거라서 이게 어떤 의미를 어떠한 의도로 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듀얼 스페이스 문제는 그냥 C까지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D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그 이너 프로덕트를.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고캔바 책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강의 계획서에 있는 또 다른 교재가 있죠. 부교재 같은 느낌으로. 이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프라이드버그인지 뭐 프라이드베르크인지 아무튼 이 책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더 마음에 들었어요. 고캔바보다는. 재밌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쭉 달려볼게요. 일단 이거 전부 다 그 여기 있는 이제 숫자들은 전부 프라이드버그 책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17번은 어떤 문제냐면은 t가 리니어 오퍼레이터인데 지금은 뭐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인지 아닌지는 필요가 없어요. 디멘션에 상관없이 그냥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인데 이러한 관계를 만족한다면 그때 t는 인젝티브다 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은 얘가 제로면은
이게 제로, 이 값 자체가 제로란 소리인데, 그럼 V가 제로여야 하죠. 그럼 커널에 트리비얼 하니까 인젝티브가 되는 거죠. 사실 얘는 그것보다 여기서 인젝티브라고 한 거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 벡터 스페이스가 인젝티브라고 해서 항상 아이소모피즘은 아니에요. 가정은 항상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일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파이나이트 디멘션에서는 펀더멘탈 티오리가 잘 작동을 하죠. 근데 인피니티인 경우에는 이게 안 돼요. 예를 들어 V라는 벡터 스페이스를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이 표기는 여러분들이 토폴로지를 보면 이제 너무 자주 볼 표기고요. 그 다음에 토폴로지가 아니더라도 뭐 집합론이나 다양한 그 해석학에서도 볼 수 있고요. 얘가 set of all 시퀀스예요. 시퀀스가 어떻게 써야 되죠? 시퀀스 헷갈리네요. 모르겠어요, 대충. 모든 그 시퀀스를 다 모아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원소들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x1, x2, x3 쭉 가는 뭐 수렴, 발산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이런 것들 다 모아둔 거를 시퀀스라 부르고, 이걸 다 모아둔 거를 R 오메가라고 씁니다. 이거 오메가예요. 이게 이런 게 공간이 있는데, 이 친구에서 제가 tx를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시프트를 한 거죠. 그럼 얘도 뭐 웰디파인 되는 건 당연하고, 아마 리니어리티 다 성립할 거예요. 사실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할 거예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노름을 유지를 시켜줘요. 왜냐면은 노름이 있다면 유지시켜줘요. 얘 안 될 것 같네요. 얘에서는 이게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아니라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버리죠. 이렇게 바꾸고, 제곱한 거의 서메이션이 그 파이나이트하게 되는, 이거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 10장에서 나와요. 10장에서 이러한 친구들을 바꿔버리죠. 이러면은 얘는 이제 뭐 이너 프로덕트가 존재하니까 네, 이런 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서메이션 뭐 첫 번째 거가 0이니까 바뀐 게 없죠. 그래서 이걸로 만족하는데 인젝티브지만 서젝티브는 아니죠. 왜냐면 지금 첫 번째 컴포넌트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서젝티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피니트 디멘셔널에서는 인젝티브가 서젝티브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 문제, 그 문제 혹시 푸실 때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근데 한번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제가 이거를 넣고 나서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일단 얘는 그냥 빨리 하죠. 저희가 어떤 걸 봤었냐면요, 이너 프로트로 유도된 노름인 경우에는 항상 패러렐로그램 로우가 성립을 한다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썼냐면요, 어떤 노름 스페이스가 이너 프로덕트로 유도가 안 됐다는 걸 보일 때 썼죠. 왜냐면 유도가 됐다면은 항상 이걸 만족을 해야 하는데, 안 됐다라고 하면, 이게 성립을 안 한다고 하면은 그럼 걔는 이너 프로덕트가 없는 거죠. 없다기보다는 걔로 유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반례로 잡을 때 썼던 건데, 이제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너 프로덕트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이러한 성질이 만족을 하고 있을 때 이거 가지고 노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여기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필요 없겠네요. 네.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은 실수에서는 이너 프로덕트가 유도가 다시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정의를 이렇게 했으니까 얘를 VV를 대입해보면은 얘 지워지죠. 여기가 2V라서 제곱이 있으니까 4V 스퀘어라서 지워지죠. 그래서 이게 만족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그 이너 프로덕트는 원래 주어졌던 노름을 다시 인듀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이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네, 영화 보듯이 감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가 보여야 될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근데 하나 이미 보였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자체가 이너 프로덕트다 라는 걸 보여야 되고, 두 번째가 그 이너 프로덕트가 다시 원래 노름을 유도한다. 이 두 가지를 보여야 하는데, 두 번째 거는 보였죠. 그냥 계산해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너 프로덕트인 것만 보이면 돼요. 근데 이너 프로덕트를 보이려면 세 가지를 보여야 되죠. 첫 번째는 시메트릭. 시메트릭 계산해보면 또 나와요. 시메트릭 하고요. 두 번째로 포스트 데피닛도 사실 정의상 같은 걸 집어넣은 뒤가 날라가기 때문에 노름의 성질에 의해서 포스트 데피닛이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게 바이리니어인데, 이 바이리니어 보이는 게 7번에 걸쳐서 보여야 돼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죠. 일단 첫 번째,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마지막에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스텝을 거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걸 써보죠. 사실 얘를 왜 여기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얘를 두 가지 나눠서 보일 거예요. 이게 리니어하다 라는 거랑,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그냥 나온다, 이 두 가지를 보이면 그게 바로 바이리니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일 건데, 얘를 한 번에 보일 수는 없고 따로따로 보일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텝 1에서 x2y가 2배의 xy라는 걸 보이래요. 사실 얘를 보이는 이유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 뒤에 거에 보여도 되는데, 이게 좀 간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얘를 보이는 방식이 뭐냐면요, 일단 뭐 정의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써놓고 나서 지금 이 문제에 한해서 항상 염두에 하셔야 될 게, 이게 성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계속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 그 패러렐로그램을 쓰려면은 조금 식을 조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조작할 거냐면요, 4분의 1을 그냥 뺄게요. 얘를 x 플러스 2y로 쓰지 마시고 지금 x 플러스 y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써줍니다. 그럼 마지막 것도 쪼개서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럼 더했으니까 빼야겠죠. 뺄 때는 순서를 바꿀 거예요.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패러렐로그램 로우를 만족을 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x 플러스 y의 스퀘어의 2배의,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y 스퀘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빼기가 있으니까, y가 지워졌네요. 빼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2배의 y 스퀘어. 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슉 지워지고, 얘랑 얘만 보면은 4배의 이너 프로덕트죠. 네, 맞나요? 네, 아무튼 간에 이거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2분의 1에 x 플러스 y의 스퀘어 빼기 x 마이너스 y의 스퀘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근데 이게 2배의 4분의 1이죠. 이 말은 이거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이런 식으로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해주고 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패러렐로그램 로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먼저 했어야 되는데 실수했네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내느냐, 이 방식을 어떻게 해내느냐 라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노름이 이너 프로덕트로 유도됐다는 거를 가정을 해보면은 얘를 전개해보는 게 나와요. 그냥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리니얼리티도 똑같이 보이면 되죠. 리니얼리티도 같은 방식으로 보여볼게요. 그 다음 지금부터는 그냥 4분의 1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겠죠. 이제 여기서 힌트가 되는 게 이 친구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거죠. 물론 4분의 1을 다 생략을 한 겁니다. 지금 다 4분의 1이 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맞추기 위해서 짝을 이렇게 지어줄게요. 그 말은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런 짝이 생겨야겠죠. 더했으니까 다시 뺄 거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u 빼기가 아니라 저 친구도 순서 좀 바꿔주죠. u 빼기 y 더하기 x의 스퀘어. 그러면은 얘만 보면 이렇게 써야죠. x의 u 빼기 y의 스퀘어고요. 쟤만 보면은 x의 u 빼기 y의 마이너스의 스퀘어죠. 그러면 앞에 거 두 개는 패러렐 룰에 쓰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x 플러스 y의 스퀘어 더하기 2배의 u의 스퀘어.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이렇게 바뀌겠죠. 2배의 x의 스퀘어. 그 다음에 2배의 u 마이너스 y의 스퀘어. 이렇게 바뀌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저희가 원하는 꼴만 딱 써볼게요. 지금 저희가 찾는 꼴은 얘예요. 그 다음에 u 플러스 y의 스퀘어 u 마이너스 y의 스퀘어인데 지금 원래 있던 거 안 써준 게 있죠? 그 다음에 추가해준 게 있어요. 추가해준 거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얘예요. 이렇게 쓰는 순간 이제 끝이 났죠. 여기에서 2배의 x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럼 얘랑 지워지겠죠. 여기에서 2배의 u의 제곱이 나올 거예요. 얘 지워질 거예요. 그다음에 앞에서 y제곱 2개가 나올 거고요. 뒤에서 마이너스 y제곱 2개가 나올 거예요. 싹싹 지워지죠. 그거 남는 게 얘고 이게 바로 이걸 뜻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니어리티는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일 거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인데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알파 x y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알파만 뺄 방법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알파를 빼기 위한 방식을 다이렉트 계산한 게 아니라 해석학 기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친구를 정리할 건데 먼저 이걸 보일게요. 마이너스 xy는 정의상 이게 나와요. 왜냐면은 앞에 게 x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가 사실 플러스죠? 마이너스 아예 빼버리면은 뒤집힌 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받아들일게요. 간단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정수로 보이는 거 대신에 자연수일 때만 보이면 돼요. 자연수일 때는 인덕션을 쓰면 되죠. 왜냐면 앞에 리니얼리티를 보였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쪼개주면 됩니다. 제가 리니얼리티 했나요? 더 에디티브를 보였기 때문에 쓸 수가 있어요. 얘가 지금 쪼개지는 거 알고 있고 여기 인덕션을 썼다면은 얘는 나올 수가 있죠. 그럼 나와서 정리해주면 이게 되죠.
그래서 자연수일 때는 보일 수 있고요. 그럼 자연수일 때 되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정수에서 다 되죠.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나누기도 뺄 수가 있어요. 나누기 빼는 방식은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x가 물론 m이 0이 아니란 가정하에 x가 m의 n분의 1 x라고 하면은 얘를 여기에 적용시키면 되죠. 그래서 나와요. 그러면은 이 m을 넘겨주면은 마치 n분의 1이 안에 있던 게 바깥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두 개를 섞으면 5번이 나오겠죠. 그래서 유리수까지는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이 생각보다 좀 자주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어떤 그 실수에 대해서 뭔가 함수 값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를 보일 때 한 번에 보이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실제로는 정수일 때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나누는 것도 된다는 거 보이고 그 결과로 유리수가 나온다는 거 보인 다음에 어떤 성질을 써가지고 실수도 나온다 라는 걸로 갈 거예요. 그 성질이 바로 다음 스텝입니다. 먼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건데 얘는 증명을 해야 돼요. 이걸 증명을 해야 하는데 얘는 일단 제쳐두고 먼저 결과만 볼게요. 제가 된다는 하에 얘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그냥 얘를 더해주고 뺀 거예요. r, x, y를 뺐고요. 그 다음에 더하는데 유리수는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넣어준 거예요. 그 식의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 결과가 두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에서 얘로 가는 거는 이 6번에서 보여야 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그냥 쪼개면 됩니다. 얘를 쪼개면은 어떻게 되죠? 쪼개면은 얘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c-r에 x에 y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못 나오지만 노름에서 나올 수 있죠. 왜냐면 노름은 이미 노름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스칼라가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은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번만 보이면 7번은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6번은 보이는 것만 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보이면 되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케이스 분류를 하긴 했는데 케이스 분류가 필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이걸 가정할게요. 이걸 가정할게요. 왜냐면 이거거나 반대거나 둘 중 하나니까. 얘를 가정하면은 x, y라고 하는 게 원래 뭐였죠? 이게 네. x, y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앞에 거만 노름의 그 트라이앵귤러 인디케이터를 쓸 거예요. 그럼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요. x의 제곱 플러스 2배의 x, y 플러스 y 스퀘어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저희가 원하는 꼴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을 거고 여기에다가 패러렐로그램 로우를 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요.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4분의 1에 2분의 1의 x 플러스 y의 스퀘어 더하기 2분의 1의 x 마이너스 y 스퀘어가 나오고 빼기 x 마이너스 y 스퀘어니까 얘를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플러스 2분의 1의 x, y 이렇게 써주면은 얘가 2분의 1하고 4분의 1을 바꾸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2분의 1의 x, y죠? 그럼 넘겨주면 돼요. 넘겨주면은 이게 그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 부호가 반대면은 x, y를 뭐 바꿔서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보였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간단한 논리를 씁니다. 모든 실수는 유리수의 어떤 극한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실수는 어떤 적절한 유리수들의 수열의 컨버지 포인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이 가우스 함수 아시죠? 가우스 함수 정수 뽑아내는 거, 걔를 뭐 10의 n승 아래 10의 n승분의 1 이렇게 하면은 뭐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까지만 뽑고 나머지 제로, 그러면은 그 유리수죠. 그래서 이러한 수열은 C로 컨버지 하게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버지 한다는 소리는 엡실론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어떤 적절한 유리수 잡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를 적용시키면은 지금 이 부분이 항상 엡실론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y는 저희가 픽스를 시킨 거죠. 그러면은 c하고 x랑 y가 픽스 되어 있는 상태에서 r을 c로 보내니까 오른쪽이 0으로 컨버지 하게 되죠. 따라서 얘가 그냥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cx가 나온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더 프로덕트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볼 수가 있고, 복소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해주면 된대요. 사실 얘랑 얘가 없을 때가 실수일 때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나중에 뭐 힐버트 스페이스의 듀얼 스페이스가 이너 프로덕트인 거를 보일 때 쓴다라고 하네요. 네, 아무튼 얘는 제가 준비해놓고 좀 괜히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너무 자명하죠. 얘면은 t 스타 tx 내적 x가 제로인 건데 어드 조인트니까 넘길 수 있죠. 그러면은 tx가 제로고 x는 아비터리한 거니까 그냥 제로 펑션이 되는 거겠죠. 반대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마지막 거만 이 두 번째 거만 준비했었는데, 네,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도 추가를 해봤어요. 첫 번째 건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셀프 어드존이트면은 항상 이 친구가 리얼 넘버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이젠 밸류가 리얼 넘버인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리얼 넘버일 때 이게 되는 것도 보일 수가 있대요. 그다음 제가 B를 볼 건데 이 B는 제가 작년에 풀어온 적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이게 두 번 나왔을 거예요. 1차랑 2차. 네. 그래서 이게 원래 힌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다른 문제를 헷갈린 거 하지 않죠? 네, 힌트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를 어플라이를 시킵니다. 그럼 가정의 세계 제로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플라이를 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식이 이렇게 나와요. x의 x 제로죠. x의 y, y의 x, 그 다음에 y의 y, 이것도 제로죠. 그 다음에 밑에 거를 정리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x의 x 똑같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tx y, 플러스 i의 y x, 그 다음에 y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x랑 y가 지금 아비터리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실수 파트, 허수 파트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비터리하게 두고 i는 그냥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그냥 같은 x, y를 두 번 계산한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좀 틀린 부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항상 성립을 하니까 이건 어차피 다 제로고, 이 둘이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소리죠. 그 말이 뭐냐면은
플러스 ty x가 제로고요. tx 마이너스 t y x가 제로라는 소리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죠. 얘를 만족하는 거는 유일하게 이거를 만족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논리가 하는 겁니다. 먼저 얘를 모든 y에 대해서 놀려요. 그러면 tx가 제로가 되죠. 얘를 다시 모든 x에 대해서 돌립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x가 t가 제로 펑션인 게 나오죠. 그래서 b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이 여기 파트 논리를 좀 잘못 적으신 분들이 많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이거 보이는 거는 그냥 패스를 하긴 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해보죠. 네, 잠시만요. 네. 얘만 좀 먼저 볼게요. 이게 힌트래요. 근데 이게 왜 다니는지를 살펴보는 게 좀 재밌어요. 얘를 보는 게 좀 재밌는데 제가 원래 이거를 바꿔서 했을 텐데 사실 상관없어요. 똑같이 나와요. C 얘는 제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요. I j 번째 성분이 ci.cj라는 거를 전에 한번 계산을 한 적이 있어요. ci.cj 반대로 썼네요. I j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레이스는 대각선분들의 합이거든요. 따라서 얘는 얘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갈 때 ci.ci의 합들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정확히 뭐죠? 이게 ci의 노름의 스퀘어죠. 근데 이게 0이래요. 그러면은 복소수의 크기들이 전부가 제로 그러니까 어떤 양의 실수들을 더한 게 제로가 되려면 각각이 전부 제로가 돼야 되죠. 따라서 ci들이 제로인 거를 보일 수가 있죠. 제로 벡터죠. 지금은 정확하게 제로 벡터, 컬럼 벡터들이니까. 따라서 C가 제로 매트릭스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로면은 당연히 트레이스는 제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면은 얘를 계산하면 돼요. 이거 계산한 게 제로면 되는 거죠. 제로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로란 소리니까 넘기면 이게 나와요. 참고로 이 문제의 그 교훈이 뭐냐면요. 원래 얘가 커뮤트 한다고 해서 하나를 헬미션 시킨 게 컴퓨터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A가 노멀이라는 보장이 있으면은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가 물리 쪽에서 좀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수업 들었을 때 썼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보이면 되는데 이거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전개한 거 그냥 갖다 쓸게요. 참고로 트레이스는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먼저 덧셈은 분리가 돼요. 왜냐면 대각선분들 합이니까 그냥 각각 더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칼라도 당연히 튀어나오고요. 트랜스포즈를 하면 바뀌는 게 없어요. 대각선분은 바뀌지 않죠. 하지만 이게 컨주게이트를 시키면은 이렇게 되겠죠. 거기 두 개 합치면은 헬미션 오퍼레이터를 취하면은 컨주게이트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놀랍게도 곱하기도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얘는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이게 돼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트레이스를 다 쓰죠. 그냥 B 스타 A, A 스타 B
B 스타 A B A 스타 A B 스타 A 스타 B A B 스타 B A 스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성질 중에 마지막 친구를 써가지고 지워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힌트가 얘랑 얘 아니면 얘랑 얘 이렇게 짝이 끼어서 지워지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지금 얘랑 얘를 쓸 수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A, B를 뭔가 붙여놓거나 A, A 스타를 붙여놔야겠죠. 지금 A, B를 붙여놓을 거예요. 먼저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A가 노멀이니까. 그 다음에 A, B는 커뮤트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B, A가 되겠죠. 네, 일단 이렇게 왔고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A, 이거 이 성질에서 얘가 A고 얘가 B예요. 그 둘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나오는 게 B 스타, A 스타, B, A라서 지워집니다. 네,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제로가 됐으니까 항상 이게 성립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좀 재밌는데, 이건 제가 출처를 못 찾았어요. 이게 필기에 있긴 하는데 어디에서 본지 모르겠는데 검색하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책이 아니라서 그냥 결과만 가져왔어요. A가 트라이앵귤러인 상태에서 노멀의 조건이 다이어고널이 돼야 된대요. 얘는 그냥 깡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먼저 저는 그냥 A가 어퍼 트라이앵귤로 가정을 할게요. 로어 트라이앵귤이면은 뒤집으면 되죠. 그래서 얘를 어퍼 트라이앵귤로 가정을 한 상태에서 먼저 A 스타에서 이 문제의 좀 재밌는 테크닉이 대각선분만 보면 끝나요. 그 테크닉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니까 저는 여기서 다른 쪽은 관심 없고요. 다른 쪽은 관심 없고 대각선만 볼 거예요. 먼저 일행 1열은 이렇게 곱해야 하죠. 다 곱해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가 1부터 도는데 지금 제가 실투를 했죠. 이 컨주게이트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컨주게이트 곱하면은 그 크기의 제곱이니까 1i의 스퀘어들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보면은 두 번째 거는 첫 번째가 없어요. 제로예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가 2부터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A2i의 스퀘어 이렇게 쭉 가면은 마지막 친구는 AN밖에 없어요. 그래서 ANN의 스퀘어 이렇게 나오겠죠. 첫 번째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생략할게요. 생략을 하지 말고 복사를 할게요.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얘는 반대로 나와요. 반대로 A1, A1 이렇게 곱하니까 A11만 남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관계를 알고 있죠. 이거 좀 같아야 해요. 같아야 하니까 A11의 크기의 제곱은 A11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A12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쭈쭈쭈쭈 가서 A1n의 크기의 제곱인데 이 둘이 같으면은 뒤에가 싹 다 제로여야 하죠. 그래서 여기 성분이 싹 다 날라갑니다.
싹 다 날아가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를 구하려고 보니까 얘는 좀 적어보죠. 얘는 두 번째 게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게 원래는 이렇게 나와요. 이 둘이 같아야 해요. 근데 얘가 제로라서 날아갑니다. 그럼 같은 거 반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도 싹 날아가요. 얘를 인더션을 취하면은 어퍼 트라이앵글 파트가 싹 다 날아가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다이어고널 행렬인 거를 볼 수가 있겠죠. 다이어고널이면 당연히 노멀이니까 볼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